사고팔구 TV. 네, 안녕하세요. 사고팔구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3강 계좌관리법, 포트폴리오 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강의를 하기 앞서서 이 포트폴리오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좀 고민을 했는데, 제 계좌거든요. 이게 제가 11월 달부터 전업을 했으니까 보시면은 이날 하루 11월 17일 빼고는 지금 다 빨갛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뭐 내동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래저래 매수법을 한번 바꿔본 거고, 지금 장이 좋으니까 뭐 계속 실현손익을 빨갛게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면 8월, 9월, 10월 달에도 하락장이었던 적이 있을 테니까 제가 8월부터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 8월 1일부터 조회를 하면 2,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빨개요. 이틀 빼고 다 빨갛잖아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제가 직장인이어서 매매도 잘 안 할 때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로 잘 짜서 계좌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법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잘하는 법, 뭐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좌 관리다. 다른 거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 계좌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상강에 이제 편입을 하였고,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4989가 생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개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포트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라고 한번 강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빠르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주식이 아닌 그냥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을 집약한 자료 수집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포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되겠죠. 주식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란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찾아봤는데, 뭐 성장주에 투자하고 배당주에 몇 퍼센트 투자하고, 뭐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현금에도 비중을 몇 프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따져서 종목을 이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비중을 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별의 경험이랑 그 비중을 어디에 더 실는지, 그게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 포트폴리오는 답이 없어요. 각자가 다 다른 포트폴리오, 각자가 다 다른 매수법을 가지고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계좌를 극대화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비교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주식 계좌를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일단 한 가지만 공개를 했지만 주식 계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서, 하나는 단타용, 하나는 스윙 중장기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스윙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뭐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고, 중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분기 아니면은 6개월에서 1년, 뭐 물론 엄청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5년, 10년도 가져가시는 종목도 있겠지만, 스윙 중장기를 하다 보면은 수익금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전업 투자자라면 계속 수익이 뭐 40%의 수익을 내고 있다가 갑자기 30%가 됐어.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팔게 되어 있어요. 이 주식을.
근데 내가 생각한 목표가가 도달하기 전까지 나는 이 주식을 팔지 않겠어 하고 들어가는 중장기의 종목은 계좌를 따로 파서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뭐 장 시작할 때 체크 한번, 뭐 장 끝나고 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주요 테마 섹터에서 대장주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대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부대장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약 22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종목을 다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가장 잘 움직이고 가장 시세를 잘 주고 가장 급격하게 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충분히 알아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섹터입니다. 섹터. 주식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섹터가 있고 테마가 있어요. 섹터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들. 뭐 건설, 5G,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대북주, 금융, 식품, 바이오, 뭐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많겠지만, 뭐 그 안에서 반도체에서도 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선공정이 있고 뭐 후공정이 있고 뭐 DDR5가 있고 뭐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수소차도 뭐 수소 부품이 있고 어떤 연료 전지가 있고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섹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들을 섹터라고 하고, 이제 테마는 좀 급하게 형성이 된 것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면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백신, 코로나 백신주들, 그리고 치료제들, 그리고 뭐 스마트시티, 콜드체인, 정치주, 정책주, 반일 테마, 미중 무역,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테마가 형성이 돼서 이번 주에 갑자기 핫하게 올라가는 것들, 아니면 뭐 다음 주에 핫하게 올라갈 것이 예상되는 섹터들, 테마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형성된 테마라고 하면 뭐 콜드체인에서도 누가 대장을 했고, 뭐 동아소시 홀딩스나 뭐 아니면 대한과학, 아니면 뭐 투비소프트, 이런 애들이 요즘에 움직이더라. 이런 테마를 잘 알고 계셔야지 자기 포트에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정주들이 있어요. 일정주라고 보통 하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제부처의 일정이에요. 경제부처 일정을 제가 왜 주말마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냐면, 그 경제부처 일정에 따라서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뭐 찌라시를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개인별 이슈를 만들어서 그 종목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서 뭐 급등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이 항상 많았었어서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움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일정을 체크를 하고 그 일정에 관련된 주식들을 정리를 해 놓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남들보다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이 종목이 올랐을 때 예상대로 이 일정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르나 보다, 그럼 난 눌림목에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일정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일정은 유증 납입, 뭐 이 회사에 뭐 제3자 배정으로 몇백억이 들어오기로 뭐 며칠 날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이 회사가 뭐 권리락이 언제라서 언제 폭락하는데 이때 한번 주어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회사가 지금 FDA에 신청을 해놨는데 이날 승인 예정이더라, 이런 거를 만약에 조사를 했으면 그때 또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주를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떤 종목에 있어서 이 일정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 이런 플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세계 지표로 뭐 이때는 뭐 중국의 제조업이 언제 발표되더라, 아니면 뭐 오일 재고가 발표가 언제라더라, 아니면 뭐 옵션 만기가 언제라더라 하는 것들을 일정을 알아야지 이때는 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놔야겠다, 이때는 장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2021년 헬스케어 바이오의 일정이 언젠데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박람회가 뭐 이제 있는데 박람회 때 어떤 기업이 참가한다더라,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떤 회사가 주요하게 어떤 뭐 특허나 기술력을 보여서 뭐 관중들을 압도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이나 아니면은 뉴스 기사를 읽었을 때 그럼 이 종목이 뭐 차트가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사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포트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포트를 짜야 되냐면, 내가 이 종목이 폭락을 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될지 추매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재료가 없어서 아니면 더 이상 이슈화 될 게 없어서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2차적으로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내가 오늘 매수하는 종목은 내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내일 수익 내려고 샀는데 왜 갑자기 오늘 튀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도 혼잣말로. 그거는 이제 나는 분명히 오늘 일당을 다 채웠기 때문에 내일 수익을 낼 거를 이제 오후부터 조금 조금씩 주워 놓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이 올라버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급등이 나오면서 내 플랜을 또 망가뜨리게 되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아니면 반만 팔고 또 눌리면 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일 틀 것 같았는데 오늘 튀었으니까 그냥 팔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7번인데 당일 내가 정해놓은 일당이 있을 거잖아요.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내가 50만 원만 오늘 벌자 하면 50만 원. 일당을 당일 오전 10시에 끝내야지 내가 어저께 매수했던 종목이 잘 올랐구나. 내가 포트를 좀 잘 짰구나 하는 것이 전업 트레이더의 그런 일정에 따라서 매수를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오늘 10시 반이 됐는데도 일당을 못 끝냈다. 그러면 내가 매매에 좀 집중을 덜 했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 매매가 좀 잘 안 되니까 일당을 목표를 좀 낮춰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을 주식에 하게 된다는 거죠. 내 포트의 흐름이라는 이 슬라이드인데 예를 들어서 내 종목명, 뭐 단가, 잔고, 평가 금액, 손익금, 뭐 손익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엔투텍이라는 종목에 들어갔어요. 엔투텍이라는 종목에 들어갔는데 뭐 단가, 잔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손익률에서 10%를 수익을 보고 있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음.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지? 모더나가 이제 뭐 FDA 승인도 나고 계약도 하고 뭐 누구 총리가 뭐 맞는다더라, 모더나 관련된 거를. 그러면 엔투텍이 움직이겠지 하고서 사놨어. 근데 10% 수익률이 나서 손익금 이 정도로 생겼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비중을 제일 세게 실었어. 내 포트 중에서. 그럼 일단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나는 종목을 이제 메꾸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이제 찾는 거죠. 보시면 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써놨는데 뭐 KCTC를 매수를 했는데 뭐 해운주인데 차트 자리가 좋아서 샀다. 이런 거를 내 포트를 내가 이거를 왜 매수를 했는지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뭐 남성 같은 걸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 일정이 뭐 자율주행이어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 5%이지만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조금 더 떨어지면 내가 더 매수하면 되지 하고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세종공업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수소인데 다음 주부터 아마 일정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80만 원에 쉼표가 하나 더 들어왔네. 아무튼 다음 주부터 뭐 일정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일단 1차 매수 들어갔고 앞으로 조금씩 더 사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이 아니고 다른 수소 섹터가 오르면 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일단 들어가 봤어.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 뭐 LG 화학 계열 2차 전지인데 뭐 배터리 리콜 때문에 마이너스 20%로 갑자기 오늘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악재가 떴으니까 오늘 장 열리자마자 내가 만약에 뭐 하락 VI를 맞아서 지금 뭐 하락이 계속 마이너스 10%였는데 하락 VI를 맞아서 마이너스 20%가 됐다 하면은 내가 오늘 수익을 본 멘투텍에서 깐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 실현 손익은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게 포인트냐? 내가 항상 손해를 보고 내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에서 그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랑 내가 매수하는 거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랑 그런 뭐 파란불이 떴을 때 내가 주식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
전업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내 포트를 관리를 해주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엔투텍으로 65만 원 벌었으니까 20만 원 정도 까져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이득만을 볼 수는 없는 게임이야. 이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멘탈을 잘 잡고 멘탈 싸움에서 이제 밀리면은 내가 어떤 일을 저질릴지 모르는 그런 주식 시장이거든요. 항상 주식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잃을 수도 있다. 내가 매수를 하면은 위로도 30% 열려 있지만 아래로도 30%가 열려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 데아티로 뭐 내가 12월 달에 이거는 대북주는 움직일 것 같고 일정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아가고 있는데 뭐 플러스 10%여도 매일매일 뭐 얼마 일정 금액을 사기로 했으니까 계속 그냥 뭐 불타기로 모아가도 상관없어.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모아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매수 근거를 잡고 포트를 짜시면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원활히 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해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면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내가 주식 시장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직 4강은 뭐를 강의를 하게 될지 소재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흐름에 맞게 또 좋은 뭐 기법이나 아니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항 지지 보는 법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강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